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알파고, 너 도대체 뭘 보고 어디를 봐서 이 영상들을 제작하는 것인가? 너의 뉴스 콘텐츠들의 기원이 월산지가 어딘가? 오늘은 이 영상에서 그 질문의 답변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드릴 건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작은 부탁이 있어요. 악플러님들 죄송합니다. 그동안 악플 왜 탔냐고 우는 울었죠? 네, 다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댓글이 없어가지고 영상들을 알고리즘 안 타고 있거든요. 저는 멘탈을 강화시킬 테니까 악플러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우리 채널을 아주 그 착한 구독자분들한테는 부탁드립니다. 악플, 선플 다 괜찮아요. 좀 달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죠. 뉴스 콘텐츠들 제작을 했을 때 사실은 저한테는 크게 5가지의 이제 소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너무나 핵심적인 거예요. 바로 팟캐스트예요. 핵심적인 정보들을 제가 그동안 팟캐스트를 땄어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참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을 때 제가 방송국에 나와서 몇 주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파서 그 아팠다는 계기로 카밀라랑 교체될 것이다. 이 말을 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한국 방송에 나와서 아주 자신감 있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를 다양한 팟캐스트들에서 짧은 시기 안에 접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말했는데 제가 배팅 걸었다는 거 잘 됐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한 2주 이후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병원에 실려가지고 이제 교체됐죠. 이 팟캐스트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언론사들도 있고 글들도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글들이 모든 팟캐스트들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글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우리는 그 정보들을 이제 구글링 아니면 챗GPT를 통해서 끌어당길 수가 있지만 말로 전달된 정보들이 다 글로 변신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외교부에서 파키스탄 군부에서 출입하는 기자들 아니면 외교관들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기 썰들을 풀잖아요. 시사적인 썰들을. 근데 이 모든 썰들이 다 글로 변신되진 않아요. 근데 이 썰들 중에서 아주 귀중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 귀중한 정보들을 다 캐치하려면 유력한 그리고 그동안 테스트를 제가 몇 번 했는데 80% 90% 신뢰성이 높다 했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제가 흡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공개해 드릴게요. 저는 시리아에 대해서 정보들을 어디서 났냐면 시리아에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셨던 시리아 시민 근데 아르메니아 분의 팟캐스트가 있어요. 저는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사실은 시리아에 대해서 엄청난 고급스러운 정보들을 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러시아 나바리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팔로우하는 팟캐스트는 한 3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람 1명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팟캐스트도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제가 주기적으로 밥 먹듯이 팔로우하는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덕분에 저는 항상 신성한 정보들을 너무 빠르게 받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언론사들의 사이트들입니다. 더더욱 여기서 신문사들을 제가 의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한 신문사의 앞페이지를 알아야지 그 시기에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앞페이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또 정확한 단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지금 까먹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를 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한다. 그러면 이란에서 유력한 언론사 3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언론사 3개의 앞페이지를 확인하려고 저는 그 신문사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 논평가들 있잖아요. 그 논평가들이 거기다가 올린 글들도 있어요. 사실 그 글들이 중요하지 그 언론사들이 보고하는 뉴스들은 최근에 와서 그렇게 귀중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어차피 세계에서 제일 큰 3대 통신사가 있잖아요. 로이터, AP, AFP. 이 3개 언론사는요.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언론사들을 좀 약간 눈팅을 하면서 나왔던 보도를 이제 다시 코피페이스트 하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거는 옛날만큼은 힘들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 기능도 있잖아요. 크롬에서 그 현지 언론을 띄고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그걸 전환시켜요. 중요한 거는 사건 뒤에 있는
현지인들의 생각을 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논평가들의 글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앞 페이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언론사들이 제가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 접촉이 차단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국 특파원이었을 때 북한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 등등등. 근데 남한에서 접촉할 수가 없어요. 다 차단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VPN 써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저는 좀 약간 신기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NordVPN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NordVPN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몇 달 전에. 알파고씨 혹시 너네 채널에서 NordVPN 광고 좀 띄워주실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광고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고 제가 예전에 진짜 잘 쓰고 있었던 VPN 회사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 좀 약간 영광스러웠거든요. 저는 왜 그동안 NordVPN을 썼냐면요. 저는 예전에 다른 VPN을 쓰다가 이제 막판에 NordVPN은 넘어갔는데 VPN을 클릭하면 인터넷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언론이라는 거는 속도의 게임이에요. 빨라야 돼요. 사이트가 좀 약간 잘 안 열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NordVPN은 확실히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아니면 좀 약간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동네들에 가서 거기서 인터넷을 접촉을 하면 저는 좀 약간 악성 공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만 접촉해도 사이버 보안이 약한 나라들에서는 항상 악성 공격들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VPN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VPN이 킨 상황에서 인터넷을 서핑하면 그 VPN이 그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VPN들은 접촉하게끔 만들면서도 사이버 보안에다가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더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몇 번 VPN들을 쓰고 버리고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는 NordVPN을 갈아탔는데 마침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영상에다가 NordVPN도 스폰을 해줬기 때문에 NordVPN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NordVPN 쓰려고 하시면 밑에 제 링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사실은 광고이긴 한데 광고 아니었어도 저는 왠지 이 영상을 언젠가 만들 때는 NordVPN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VPN에 대해서 얘기를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뭐냐면 중동 나라들에 갔을 때는 제가 접촉하고 싶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접촉 못해요. 뭐 예를 들면 헤즈볼라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헤즈볼라 언론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마나르 TV라든가 그리고 이란의 언론사들이 있겠죠. 그거는 아주 친순위 국가에서는 접촉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아파 순위파 갈등도 넘어가가지고 좀 약간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던 미들리스트 아이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 아랍에미리트에 갈 때는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VPN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사이트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놀라시겠지만 방송국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그 나라 언론사들의 방송들을 보셔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도 왠지 인사이트를 줘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밑에다 그렇게 자막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멈추시고 핸드폰 밑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걸 이제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주거든요. 한 나라의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방송국을 알아야 되고 어떤 뉴스들이 전달됐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채널에 있는 지금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관계를 해설했던 영상 있는데 물론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베네수엘라 방송국들을 좀 봤어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텔레비전 뭘 봐요? 여러분 대다수 나라들의 방송국들은 한국 다 마찬가지인데 라이브로 노티브에 뜨지 않아요.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오래 봤던 거 뭐냐면 재작년인가 인도 정선 때는 제가 오랫동안 봤어요. 그 인도에 있는 방송국들이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개표 방송을 진짜 쭉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댓글 올리잖아요. 물론 이제 인도말로 댓글 올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 중에서 해외에 사는 인도 동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영어로 글을 올리니까 대충 좀 약간 이 사람들의 마음, 뭐 여론을 또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라이브로 현지 방송국들을 시청하는 거 엄청 도움이 돼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방구석에서도 극복하실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제 소스인데 이제 여기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소스는 여러분이 좀 약간 움직이셔야 돼요. 네 번째, 네트워킹. 여러분 한 동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시려면 그 동네 사람들이랑 충분히 네트워킹이 돼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면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우파, 극우파 아니면 좌파, 극좌파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국적으로 땄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면 좀 약간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대충 어느 정도 연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랑 저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이 동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간법위한 시야가 생길 거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 당시에 있는 3대 통신이 커버하지 못했던 구멍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성한 뉴스를 따오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에 없잖아요. 한국인이 지금 외국인들의 숫자는 한 250만 명이긴 한데 압도적으로 가본 수는 한국에 붙어있는 나라들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분들이지 좀 약간 다양한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근데 국제뉴스 활동을 하려면 뭐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 네트워킹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싼 거예요. 답사. 여러분 한번 현장에 갔다 오셔야 돼요. 그 현장을 진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동안 이집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친척들 중에서 이집트에서 유학하셨던 분들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서 이집트에 갔다 왔던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자꾸 이집트가 나와요. 이집트랑 특별한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름 옆 동네 느낌이고 뭐 예를 들면 전 충청도 사람이다. 거기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2019년에 이집트에 처음 갔거든요. 제가 그때 가니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이집트에 대한 그 지식들이 항상 이렇게 땅으로부터 또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며칠을 보내주니까 그 지식들이 이제 땅으로 접촉돼가지고 땅 밑으로다가 이렇게 뿔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현장에 갔다 와야 돼요. 현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촌으로 달라지거든요. 저는 현재로서 한국 여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나라들 제외하고 웬만한 중동 국가 다 갔어요. 한 번 다니고 여러 번 갔어요. 알제리가 있네. 알제리 아직 안 갔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 나라들을 여러 번 방문을 하면 진짜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시야가 생겨요. 뭐 물론 거기 가서 한국 사람이랑만 같이 맨날 라면 먹고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면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현지인 집에 가서 현지인 집에서 차봐야 돼요. 현지인의 아침에는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좀 약간 아침 식사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의 텐트 안에 들어가야지 그 텐트 위에 있는 태양하고 텐트 밑에 있는 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충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보너스는 여러분도 방구석에서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림 설정. 우리 채널 알림 설정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X나 이게 트위터이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정보들이 더 빨라요. 제 경험으로는. 정보 전달의 속도가 X하고 텔레그램에서 제일 빠르더라고. 예를 들면 아직 한국 언론에 뜨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랑 관련된 정보들을 이스라엘이랑 관련된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좀 약간 살짝 강력한 우파분들의 이런 단톡방 같은 거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림을 켜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정보가 오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정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로우업 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이랑 관련된 X 특히 텔레그램 왜냐면 텔레그램은 더 빠르거든요. 그 텔레그램 단톡방들에 들어가가지고 알림 설정을 키시면 거기서 너무 빠른 정보들을 따오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들의 퀄리티도 좀 약간 고급스러워요. 근데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텔레그램에 있는 단톡방들 중에서 한 10%, 15%는 아주 고급스러운데 나머지 85%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방들도 많으니까요. 텔레그램 방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긴 이제 건강한 방인지 건강하지 않는 방인지 안 그러면 가짜 뉴스를 접하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제 영상이 여기까지이고요. 좀 약간 생각보다는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언론 활동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